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촬영하네. 그래서 그지? 반갑지. 쌤도 반갑네. 오랜만에 선정.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중에 한 과목이죠. 확률과 통계 시작할 건데, 쌤이 먼저 나눠준 교재는 이제 1학년 고등수학. 민서 왜 자꾸 왜? 살 빠진 것 같아서. 아 그래? 되게 기분 좋은데?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겠어.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고등수학 하 가장 마지막 단원이었던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를 복습을 한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시작을 하게 될 거야. 2학년 과정에 있는 확률과 통계도 처음부터 바로 확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를 이제 먼저 배우고 확률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학년 때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를 기본적인 정의와 어떤 기호적인 측면을 향해서 공부를 했다면, 2학년 과정 안에 있는 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의 복잡한 순열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학년 때 거를 복습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게 뭐야? 미분적분이지. 미분적분 막 하다가 갑자기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딱 보잖아. 전혀 다른 스타일의 수학이야. 그리고 좀 어색함이 들 거고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완화시키고자 1학년 때 공부했었던 거를 좀 끄집어낸다는 의미에서 3번에 걸쳐 가지고 난 좀 이제 진행을 할 거야. 오늘은 앞 시간에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계획을 좀 잡고 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경우의 수 딱 한 파트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지, 다음 시간에 순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해가지고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2학년 들어가서 2학년에서 나오는 순열 또한 그냥 기본적인 NPR이라는 순열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순열로 흘러가게 됐거든. 거기서 이제 뭐 원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중복순열 이렇게 나올 거고, 조합도 마찬가지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내용, 뭐 이항계수, 이항정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특강 수업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수학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마음을 좀 열고 공부를 하자. 마음을 좀 열고, 닫혀있는 마음을, 그리고 닫혀있었고 닫혔던 마음이지. 이제 뭐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많이 너희들 마음이 닫혔을 텐데 이제 그건 좀 이미 치러진 결과니까 어쩔 수 없어. 좀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걸 조금 더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알겠죠? 자, 첫 번째 오늘 할 게 이제 경우의 수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야? 민재,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뭘 구하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세알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세알리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탄생시킨 거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순열과 조합이 되는 거고, 그 순열과 조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흩어져 나간다는 거. 근데 순열과 조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봐서 알지만 거기 미분이 나오나? 적분을 하나? 아니요. 막 유리화하고 막 일어나? 아니지. 결국 자연수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밖에 없어. 맞나? 그지?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 학생들한테는 좀 힘든 과목이 된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학통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 보통 그런 학생들이 보면 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조금은 이 확률과 통계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할 수 있는 학생, 못하는 학생 갈라져 있어. 이미 결정 나 있어. 국어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야. 국어 못하잖아? 문제가 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난 너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언어적인 측면을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수업하는 모든 쌤들이 좀 많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나 문제 풀이를 미분이나 적분처럼 식으로 다 써서 보여줄 수 없는 거야. 칠판에 그 설명을 다 쓰려고 하면은 국어 시간이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소리로써 전달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최대한 뭐 정리는 해주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쌤 말에 정말 잘 귀 기울여야 돼. 알겠지? 귀 기울이라고 해서 귀 기울이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야. 민수 알겠지? 쌤이 말하는 토시 하나 어떻게 보면 글자 몇 글자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확 달라지는 게 이 과목이야. 확률과 통계. 특히나 경우의 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쌤이 말하는 화법이나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할 건데, 자,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되는 거 크게 세 가지 달라고 좀 나눠서 보면, 첫 번째가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합과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야. 미분적분이라는 거를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파트가 아니잖아. 네. 그지? 결국에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니까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지만 좀 잘 구분해서 보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거다. 특히나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결국 곱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쌤하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먼저 합의 법칙은 뭐야? 결국 어떤 경우를 구하는데 n 가지가 있고 n 가지가 있어서 두 개 더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언제 쓴다? 쌤은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지. 자, 이렇게 풀었어. 얘들아 끝났나? 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경우들끼리는 더 하면 돼. 알겠나?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끝난 경우 네. 끝난 경우의 사건들끼리는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문제를 풀다가 항상 그럴 거야. 끝났나? 네. 그럼 더하기로 흘러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결국 m 가지 곱하기 n 가지를 할 건데 언제 곱하겠어? 끝나지 않았을 때지. 어떻게? 연달아서 이어서 나가는 경우. 즉 얘들은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거고.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제 쌤이 또 이렇게 물을 거야. 이제 끝났나? 아니요, 덜 끝났는데요? 그럼 곱하기로 흘러가야 돼. 항상 문제 풀 때 쌤이 끝났나? 안 끝났나?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때는 이제 더하기를 쓸 건지 곱하기를 쓸 건지를 정확하게 하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었죠. 두 번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뭘까? 어떤 걸 더 공부해야 될까? 얘는 복잡한 경우일 때 그냥 얘는 NPR이냐 NCR이냐 순열이냐 조합이냐 구분 짓기 전에 복잡한 문제가 등장을 하면 경우를 나누자는 거야. 알겠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경우가 복잡하면 경우를 나눈다. 이 나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내가 지금 공부가 덜 됐나? 이렇게 노가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노가다 하는 단원이야. 대놓고 노가다 하라는 거야. 세 번째 좀 이따 나오겠지만 직접 손가락 발가락 해가지고 세알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복잡한 경우가 나오면 얘들을 한 번에 구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단락으로 나눠볼까? 큰 덩어리 두 개로 나눌까? 세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경우를 좀 나눈다. 언제 나눠야 될까? 경우가 복잡할 때 나누자. 복잡할 때 뭐 두 가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야. 노가다 우리끼리 하자. 뭐냐면 직접 세어보기. 직접 손가락 발가락 써가지고 뭐 부족하면 친구 손가락 발가락 빌려가지고 직접 세알리라는 거야. 직접 세알리. 이게 대표적인 게 뭐 교란 순열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지 여기? 완전 순열? 뭐 이름 되게 멋이지. 완전한 순열, 뭐 완전 순열. 그거 약간 그거 동전 동전? 얼마 가지고 동전 뭐 해서 이걸로 얼마 만들 수 있는 거. 땡! 외우란 거 아니었어요? 외우란 그렇지. 거 쌤이 이거는 숫자를 아예 외우더라고 한 건데 뭐냐면 이런 거지. 이제 시험지 매기는 거. 5명에서 내 거 빼고 다 매겨도 돼. 내 건 내가 못 매겨요.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 근데 이거는 워낙 뭐 대놓고 그냥 노가다니까 아예 그냥 정답을 몇 개 외워놓으면 돼. 요거는 이제 완전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지 교환하는 거 아니면 선물 교환, 마니또 이런 거잖아. 내가 내 마니또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게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직접 세알려야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완전 순열이 되겠다라는 거야.
원래 이제 이 완전 순열을 푸는 방법은 전략은 한 가지야. 뭐냐면 수영도야. 수영도. 그리라는 거야. 하나하나 다 나눠가지고 쭉쭉쭉 가지치기 하라는 거지. 그지? 요거는 좀 더 뒤쪽에서 문제 나오니까 문제하는 쌤이 이제 숫자들을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4개냐 5개냐 그것만 외워주면 돼. 1개, 2개, 3개는 직접 해도 몇 개 안 나오거든. 그래서 4개냐 5개냐 6개 나오잖아? 욕해야 돼 출제자를. 6개 안 나와. 진짜 욕해야 돼. 솔직히 이거를 숫자 외우지 않고서는 6개 이거 언제 다 하고 있냐고. 시험 점점 땡땡땡땡 친다고. 보통 나오면 이제 5개 아닌데 요건 이제 숫자를 아예 그냥 외워놓는 게 낫다는 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이 법칙들을 잘 지키면서 순열과 조합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확률과 통계는 어떻게 보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 개념은 여기서 더 해주려고 그래도 뭐 다 나눌 수 있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수 있지. 근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단락을 나누자면 크게 3가지고 이제 문항으로 들어가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접해야지만 이제 이 과목에서는 내가 점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다. 문항수를 조금 늘려야 되는 과목이다. 아시겠죠?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필수예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9문제인데 9문제 쌤이 싹 다 풀 테니까 좀 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단락에 맞춰가지고 필수예제 들어갈게요. 5번부터 5쪽. 자, 필수예제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이렇게 있어요. 1에서부터 50까지 카드가 있는 거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 자 꺼낸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5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찾아라. 그러면 뭐를 선택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5라는 숫자와 11이라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즉 겹쳐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에서부터 50 사이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나? 근데 워낙 5하고 11 딱 봐도 공통인 게 없지. 그러면 결국 얘는 5의 배수 세알이면 돼. 5의 배수 몇 가지? 10가지. 끝났나? 5의 배수 10가지 끝! 더 있나? 없잖아. 자 11의 배수 몇 개? 4개. 11, 21, 31, 41, 55 세알이면 안 된다니까. 44까지니까 4개. 끝났나? 11의 배수 4개 끝났잖아. 각각 끝난 경우들이니까 더해주면 돼. 정답은 1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의 배수와 6의 배수라고 하자. 그러면 5의 배수와 6의 배수가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지. 30은 5하고 1하고 50 사이에 있는 숫자잖아. 그러면 중복해서 세알려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번 빼주면 되겠지. 마치 집합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풀어주면 된다. 아시겠죠? 간단했던 문제들이고. 두 번째. 자, 이번엔 주머니 속에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쌤이 3번을 풀면은 이번은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아. 3번으로 바로 갈게. 자, 10,000원짜리야. 아마 아까 선정이가 얘기했던 이런 게 아니겠나? 10,000원짜리가 2장. 10,000원짜리 2장. 또 5,000원짜리 몇 장? 2장. 2장. 또 1,000원짜리 몇 개? 3장. 3장. 이렇게 있어요. 이때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동그라미 칩니다. 금액의 수. 이 문제가 2가지 형태거든. 지불하는 방법의 수냐, 지불하는 금액의 수냐. 지불하는 방법이라면은 다른 걸 쓰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자, 지불하는 방법인 거니까, 자, 10,000원짜리 1개 주는 거. 얼마야? 10,000원 준 거지. 근데 5,000원짜리 2장을 다 줘. 10,000원 준 거지. 금액으로 쳤을 때는 같은 거지만, 방법으로 쳤을 때 이건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중하면 되는 게 방법의 수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지불 금액이지. 지불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이것도 마찬가지 1번처럼 숫자를 잘 봐야 돼. 몇 개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10,000원짜리가 2장 있고 5,000원짜리가 2장 있어. 그럼 쌤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듯이 5,000원짜리 2개 주는 거랑 10,000원짜리 1개 주는 거랑 같은 금액이지. 네. 맞나? 그럼 이때 아이디어가 뭐야? 10,000원짜리 3장. 그치? 아니 10,000원짜리 3장? 아니지.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주면 돼. 알겠나?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10,000원짜리가 2장이니까 20,000원이지. 20,000원을 좀 작은 5,000원짜리로 환전한다고 치면 몇 장이 되겠어? 4장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5,000원짜리 몇 장? 6장 하고 1,000원짜리 3장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봐. 만약에 1,000원짜리가
5장 이상이면 야들 다 1000장을 바꿔야 돼. 제일 낮은 금액을 바꿔야 돼. 근데 지금 어때? 1000장에 3장이지. 그렇죠? 1000장 다 쓴다 그러면 5천 못 만들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끝난 경우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됐나? 그럼 이제 경우가 다 맞춰졌으니까 이제 계산을 할 거야. 자, 5,000원짜리 6장이 있어. 자, 5,000원짜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가 나와? 5,000원짜리 총 6개니까 안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쓰고까지 총 몇 가지? 7가지가 나오지. 끝났나? 덜 끝났지. 왜? 1,000원짜리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꼬박이. 오케이? 자, 1,000원짜리 몇 개 쓸 수 있어? 하나도 안 쓸 수 있지. 한 개 쓰고 2개 쓰고 3개 다 쓸 수 있지. 몇 가지? 4가지 경우. 그래 총 몇 가지? 28가지가 되겠다. 민수야, 정답이 28가지가? 아니지. 아니지. 보민아, 정답은? 그렇지. 이 28가지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돼. 자, 이 빼기 1의 의미가 뭘까? 그렇지. 야도 안 쓰는 경우, 그치? 야도 안 쓰는 경우. 근데 거기 밑에다 뭐라고 써져 있어? 단 이래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어? 지불 금액이 0인 경우는 제외한다.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는 경우가 한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걔를 반드시 빼줘야 돼. 이 멘트가 있어. 따라 정답은 27가지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스물 떠올라지지 이제?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좋아요. 자, 4번 문제. 4번. 자, A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는데 A에서 C로 갈 거야. 여기가 B. 여기가 D. 자, A에서 D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D에 C로 가는 거 하나, 둘, B.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어요. 자, A에서 C로 가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몇 명이야? 갑을 2명이지. 자, 갑과 을이 2명이 여기서 가는데 한 사람이 간 지역은 다른 사람이 못 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경우를 어떻게 돼? 좀 복잡해지지 슬슬. 그지? 그냥 A에서 C로 가는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뭐 A, B, C, A, B, C 경우 나눠가 하겠는데 지금은 갑을 2사람이다 보니 복잡해지잖아. 그럼 이걸 경우를 나누라는 거야. 복잡할 때 그냥 좀 세분화시켜서 구하면 돼. 하나하나. 그럼 어떻게 나눌까? 일단 자, 갑이 A, D, C로 갔대. A에서 D로 가고 C로 가. 그럼 여기서 을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A, B, C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결정 나잖아. 그죠?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때? 요거 2개가 체인지가 되겠지. 네. 요거 2개가 체인지니까 요 경우를 찾아가지고 곱하기 2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경우를 나누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라지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하자. A, D, C.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도착했나? 끝났나? 아니죠. 꼬박이. D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자, 다 갔나? 을 아직 안 갔는데? 을 아직 안 갔잖아. 을이 안 가. 여기서 이제 곱하기로 가야 된다. 이게 8 더하기 1을 가면 안 된다. 갑을이. 지금 갑만 갔잖아 지금. 네. 그치? 이어서 을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꼬박이.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B에서 C로 가는 몇 가지? 4가지. 싹 다 곱하면 얼마? 96. 곱하기 2니까 정답은 19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정답 192. 아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4, 2, 8 더하기 12 이러면 틀린다. 아니야. 알겠죠? 이어서 봐야 되는 거야. 5번. 뭐 깜찍한 문제지 뭐. 색칠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 A, B, C, D. 자, 요 문제가 있고, 자, 6번을 볼게. 이어서 6번을 한번 그림을 그려놓을게. 이렇게 있고, 6번이 지금 이렇게 A, B, C, D, E 이런 게 있어요. 자, 문제가 2가지. 문제가 2가지. 차이가 좀 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 녀석을 일단 먼저 풀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부터 색칠한다 우리? 좀 많이 접하는 것들, 그지? 많이 근접한 거. C 먼저 곱할까? 뭐 B 해도 되고. 누구 할까? B 하지 뭐. 내가 B형이거든. 남자랑 B형이지. 그래서 무슨 형? 비형. 그래? 나 무슨 형이 물어봐. 이형. 민형, 미남형. 민형? 좀 송혜교야? 그래서 좋아. 자, B. 자, 몇 가지 무슨 문제 주다 몇 가지 있니? 4가지. 여기 4가지 색깔, 여기 5가지 색깔 있어요.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곱하기. 그다음 뭐 A 색칠할까? A 색칠할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B에 색칠했고 그럼 A는 B하고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곱하기. 자 그러면은 A 뭐 파란색 색칠해 놨어. 자 C 그럼 색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두 가지 곱하기. 자 C에 그러면 빨간색 색칠했어요. 자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되잖아.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요거 두 개 빼고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면 돼. 크게 문제 없죠? 오케이? 자 곱하면 얼마 민수야? 16 얼마? 48 48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다이나 네. A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A 5가지 색깔이지. 5 곱하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B에 색칠할까? B에 색칠할 수 있는 건 A 빼고 다 되는 거니까 네 가지 곱하기. 자 이제 C에 색칠할까? C는 A, B랑 어차피 접해져 있는 거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됐나? 자 이제 D에 색칠해야 돼. 민수야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D요? 응 이제 D를 색칠할 거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A, C하고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라고 쓰면 안 돼. 여기서는 반드시 두 개를 쪼개서 풀어야 돼. 뭐냐면 이 D하고 누구하고? B하고 색깔이 같으냐 다르냐 거기에 따라서 E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눠놓고 B랑 D랑 같은 경우 B랑 D랑 같지 않은 경우로 보자. 오케이? 자 그럼 B랑 D랑 같은 경우니까 B에 지금 흰색 색칠해서 얘네들 색칠해버리면 돼. 그치? 색칠해버리면 된다. 그럼 여기서 가지수가 뭐 나오는 게 아니지. B랑 똑같은 거 색칠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E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봐봐. BD가 색깔이 같고 노란색 다른 거지. 그러면은 지금 두 개 빼고는 다 되니까 E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끝났나? 네, 이거는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끝난 거야. 색칠 다 된 거야. B랑 D랑 같은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이거 나눴으니까. B랑 D랑 달라. 자, 다르다고 했으니까 A랑 C랑도 달라야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 곱하기. 자 이제 E가 이제 색칠하는 거는 B하고 D하고 다르다잉. 오케이? 그러면 세 개 빼고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뭐 3 더하기 4가 되니까 7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는 더하기 연결해야지. 지금 요렇게 한 개 더하고 요렇게니까 이해되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자 7번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7번, 8번, 9번 문제가 다 같은 문제야. 뭐냐면 너가 다세알이라는 거야. 몇 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의외로 이 세알리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도 등장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 낚으시는 거야. 출제자가 뭘 낚냐면은 이 경우의 수는 항상 학생들이 이거를 MPR을 쓸까 NCR을 쓸까 그리고 이제 2학년 과정까지 배우면은 엠파이아를 쓸까 뭐 NCR 쓸까 NHR을 쓸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경우의 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이건 엠파이아이다 이거는 뭐 NCR이다 MPR이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이해를 해서 내가 곱하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단락을 어떻게 나눠서 계산을 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MPR, NCR, MPIR, NHR 이런 것들을 쓰는 거지 그거를 꼭 이렇게 지정하려고 이 문제는 뭐고 이 문제는 뭐 순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이해되겠죠? 자 7번 보자. 문제를 보니까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7개. 그래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27개인데 다음과 같은 녀석을 만족한단다. 쉽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할게. 1 뒤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 3만 올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2 뒤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 1 또는 3이 오는 거고. 자, 세 번째 조건이 뭐야? 3 뒤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1, 2, 3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냐? 묻는 거야. 27개 중에. 자, 그럼 봐. 기껏 해봐야 다 세안해도 27개 밖에 안 돼. 직접 세안하면 되지 뭐.
알겠나? 근데 직접 세안이더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세안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복잡하잖아. 경우 나누지 뭐.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시작을 할까? 자, 세안해야 돼. 세안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거 우리 찾을 거야. 어떻게 시작할래? 다인아, 어떻게 시작할까? 응? 미래 어떻게 나눌까? 시작을 1. 그러니까 아무 데나 정해요? 셋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 세 자리 27개 중에는 처음이 1로 시작하는 게 있고 2로 시작하는 게 있고 3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첫째 자리야. 그지? 이제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결정하면 되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게 수형도라는 거지. 이게 수형도라는 거야. 자, 첫째 자리가 1이야.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 밖에 안 돼? 3. 세 자리니까 이제 3 뒤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 2, 3이죠. 다 있지 뭐. 1로 시작하는 건 결국 이걸 만족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1, 3, 1, 1, 3, 2, 1, 3, 3 이렇게. 세 자리라는 거야. 자, 2 뒤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1하고 3이지. 자, 1 뒤에 뭐 와야 돼? 3밖에 못 하지. 3 뒤에 뭐 올 수 있어? 1, 2, 3. 아, 2로 시작하는 경우는 4가지 나오는 거야. 2, 1, 3, 2, 3, 1, 2, 3, 2, 2, 3, 3. 자, 3 뒤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1, 2, 3이야. 1 뒤에 뭐 올 수 있어? 무조건 3. 2 뒤에는 1, 3. 3 뒤에는 1, 2, 3. 끝! 세 자리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맞나? 응, 정답 13가지. 이런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공부가 덜 됐나?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배우는 파트야. 이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우면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자, 8번 봅니다. 이것도 노가다 한번 하지. 오늘 노가다 많이 하자. 신나게 노가다 하는 거. 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고 1반이 있고 2반이 있어요. 자, 결정난 게 두 가지가 있어. 1반의 1교시는 국어 1반의 2교시는 영어.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있대요. 쌤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쌤들이 다 한 면이야. 한 면씩 있어. 동시에 두 번 못 들어가지. 겹쳐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 반에 국영수, 과가 다 들어가야 돼. 이해돼? 오케이? 경우의 수 찾으라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경우를 나눌까? 먼저 수학과 몇 반? 1반이겠지. 변태가 아니고서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수학, 과학이나 과학, 수학 두 가지 다르라고 나누면 되잖아. 2반을 나누면 걔는 변태지. 걔랑 놀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반이 이미 결정시켜놔. 1반은 결정시켜 넣어보면 돼. 뭐? 1반이 국영, 수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가 1반이 뭐? 국영, 사과. 사과 없잖아. 과학, 수학이지. 과학, 수학. 이렇게 경우 나누면 그럼 2반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노가다 시작합니다. 겹치면 안 된다 그랬어. 이제 2반에 자, 여기가 이제 1, 2, 3, 4교시라고 해놓고 자, 이제 2반 할 거야. 해보자. 노가다. 자, 2반 1교시 뭐부터 할까? 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영어 들어가거나 수학 들어가거나 과학 들어가겠지? 쌤이 하나만 할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복잡한 건 너희들이 해. 왜? 난 숨 쳤는데? 난 했잖아. 니들이 해. 알았어. 하나만 한번 보여줄게. 그냥 보여줄 거니까. 알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하자는 거지. 자, 1반에 국어 들어가서 여기 영어 들어갔어. 자, 그럼 이제 2교시, 2반에 2교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될까? 영어 들어갔으니까 영어 못 들어가지. 뭐 들어갈 수 있어? 국어 들어갈 수 있고 수학 들어갈 수 있고 과학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뒤에 거 생각보다 쉽게 결정이 나. 자, 영어, 국어.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수학 들어갈 수 있나? 그럼 이제 끝났지. 여기서는 과학 들어가고 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끝 결정. 됐나? 자, 그 다음 여기 영어고 여기 수학 들어갔어. 그럼 이제 3교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과학 아니면 국어지. 근데 과학이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기 과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국어가 들어가지.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리고 영어하고 과학이야?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이지. 근데 수학은 여기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기 뭐밖에 안 돼? 국어밖에 안 되고 수학밖에 안 되지.
몇 가지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2반에 1교시가 영어면 세 가지. 이해돼? 자, 이제 그럼 이제 수학 들어가겠지. 똑같이 해. 과학 똑같이 해. 누가? 니들이 하라고. 니들이 하라고.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요거 한 세트만 하면 되겠지. 네. 요거 한 세트만 하면은 요거 딱 바꾸는 거지. 수학과학이니까 요거만 다 바꾸면 되는 거야. 곱하기. 그치? 요것만 딱 세알려가지고 곱하기 2 해버리면 정답.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9번 마지막인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완전 순열. 9번 외워라. 외우라는 거야. 하기 싫어.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5명한테 선물 마니또 또는 이제 시험지 매기는 거. 시험지금 채점 유식하게 얘기해요. 채점. 내 거 내가 매기면 안 돼. 왜? 왜 안 돼, 민수? 다음은 더 맞으니까. 다 맞으니까? 공평성이 없는. 왜? 답지 보고 매기라는데? 내 걸 왜 내가 매기면 안 돼? 아, 답지 보고 매기 전에 고쳐줬었잖아. 그러니까 내 거 내가 매기면 안 돼. 알겠지? 마니또는 왜 안 돼? 내가 날 너무 사랑해? 이러면 안 돼? 나한테 선물 사줘. 나한테 선물 막 주고 나를 위한 선물? 좀 그렇잖아. 너 왕따 같잖아. 아무튼 이런 문제인데 내 거 빼고 다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쌤이 따로 풀이는 안 할게.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외워. 그냥 외워. 자, 한 명이면 당연한 거지. 네. 왕따니까 너무 불쌍해. 자, 2명이면 몇 가지? 그래도 한 가지지. 서로 바꾸는 거. 한 가지. 자, 3명이면 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A, B, C 3명이 있어. A가 매길 수 있는 거는 B, C 두 가지지. A가 B를 매기는 순간 CA는 지들 건 다 결정 나버린다고. 3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외워주면 돼. 여기서부터. 4명이면 아홉. 9가지. 뭐야? 잠깐. 5명이면 확 커져요. 44가지. 맞아. 6개면 몰라.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 보통 난 솔직히 6명 되잖아. 출제대 뭐가지 잡아야 돼? 솔직히 이거 다 외우라는 거지. 응? 이해되겠죠? 자,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순열 그리고 기본적인 순열을 조금 더 나아간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조합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 순열 조합을 배우게 될 건데 마찬가지 NPR, NCR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중복 순열, 원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들이 나와. 다행히 쌤이 매번 더 2학년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행인 게 뭐냐면 좀 많이 줄었어. 뭐냐면 이제 분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삭제가 됐어요. 분할이라는. 원래는 이제 너희 직전 교육 과정에서는 자연수 분할, 집합의 분할, 여러 가지 분할이라고 나오는데 아예 분할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근데 분할이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여기서 썼었지만 경우를 나누는 거 그런 경우거든. 그래서 분할이라는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나오진 않지만 나눠가지고 경우를 세알리는 거는 당연히 등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직전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줄었는 대신에 조금 안 좋은 건 그런 거지. 원래는 그냥 2학년 때 순열조합 처음부터 해가지고 순열을 끝까지 땅 배우고 딱 뭉쳐있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리 크지 않은 내용을 2개 학년을 쪼갠 거지 지금. 1학년 때 잠깐 공부 좀 시켜놓고 2학년 와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특강을 하는 이유다. 1학년 과정을 반드시 복습을 해서 2학년 과정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보면 2학년 과정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니까 더 집중을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고민이 알겠지? 당연히 알겠지? 수업 시간에 집중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안녕. 박수 쳐 빨리. 안녕. 'Cause you are my girl.